네, 안녕하세요. AWS 스타터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 금융판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의 정윤지 매니저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사용과 더불어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AWS가 생각하는 마이데이터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총 3일간 진행되는 세션 중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AWS 코리아의 김호영 정책협력실 부장님께서 클라우드 기반의 마이데이터 사업과 금융규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세션 중간 혹은 발표가 끝난 후 15분간의 Q&A 세션이 있으니 중간중간 편하실 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호영 부장님께서 첫 세션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정책협력실의 김우영입니다. 우선 제가 속해 있는 팀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정책협력실은 AWS 비즈니스에 대해 정부 부처와 협업하는 부서고요.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정책 규제 분석 및 이에 대한 금융당국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AWS 스타터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 금융편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마이데이터 사업과 금융규제라는 주제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등록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금융규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세션을 청취하시는 분들의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모두 다르실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기 위해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세션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시는 AWS 고객사분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요. 법적인 조언이 아님을 미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릴 법률, 규정이나 컴플라이언스 관련 조언이나 자문은 해당 전문가를 통해서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개요 및 클라우드에 기반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법령 중에서 클라우드 이용 시 참고하셔야 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 심사 변경사항 및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이용 시 금융감독원 보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중에 신용정보법 및 그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도입된 금융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그 본 명칭은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인 정의를 보면요.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 주체가 조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픈뱅킹, 내 보험금 찾아줌과 같이 내가 동의하여 제공하는 내 신용정보를 한 화면에서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번 법 개정으로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허가 사업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해당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을 법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서 이제는 규제하에 관련 업무를 영위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5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2월 5일까지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반드시 새로운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업은 실제로 그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입장과 그 다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이 있는데요. 즉 마이데이터 업을 본업으로 영위하지 않더라도 여수신, 보험, 카드, 금융투자, 전자금융에 해당하는 회사는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정보 전송 동의권에 근거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정보를 공급만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 라이센스를 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에 대해 금융당국이 배포한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에는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수집하는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거나 수집된 정보를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5가지 예시를 적시하고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에 기반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0일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과 함께 발표된 Q&A 자료에 보시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클라우드를 이용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2에서 마이데이터 허가에 필요한 정보 처리, 정보 통신 요건, 즉 물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당국의 Q&A 자료에는 별표 2의 2라고 되어 있으나 최종 개정 결과 별표 2로 정해져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허가 요건 중 보시면 보안체계 2번,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 서비스의 이용 시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에는 그러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중 처음 명시된 위수탁 계약서의 경우에는 AWS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경우 저희와 맺은 엔터프라이즈 어그리먼트, 즉 EA가 해당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2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경우 보안체계 2번 항목에 대한 내용은 전 슬라이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또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9번일 것 같습니다. 보안체계 9번 항목은 그 마이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정보보호법 및 그 시행령, 감독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 해킹 등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전자금융 감독 규정 제14조의 2에서 예시하고 있는 추가 조치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금융 감독 규정 해당 조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금융 감독 규정 제14조의 2, 제1항 2호를 보시면 앞서 밑줄 쳐드린 바와 같이 이용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즉 CSP에 대한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항을 보시면 고유식별 정보 또는 개인신용 정보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 처리 시스템을 반드시 국내에 설치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서도 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유식별 정보 또는 개인신용 정보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리전만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요 정보에 대해 AWS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 리전을 선택해서 이용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 점은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CSP 안전성 평가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문제로 중간에 잠깐 끊겼는데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AWS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서울 리전을 선택해서 이용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CSP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전자금융 감독 규정의 준용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하시려는 CSP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CSP 안전성 평가는 그 109개의 기본 보호 조치하고 32개의 금융부문 추가 보호 조치, 총 141개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으로 금융보안원에서 발간한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 및 CSP 안전성 평가 안내서에 그 자세한 평가 항목 및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CSP의 보안 인증 여부에 따라서 기본 보호 조치에 해당하는 109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AWS의 경우에는 기본 보호 조치 평가를 면제받으실 수 있는 MTCS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므로 추후 평가를 진행하실 때 이 점에 대해 참고를 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CSP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 평가 주체가 금융회사입니다. 하지만 해당 금융회사가 요청할 시에 침해 대응 기관인 금융보안원에서 그 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 금융보안원은 해당 참가기관, 즉 회원사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금융보안원 회원사가 아닌 대부분의 중소전자금융업자 및 핀테크 회사들은 금융보안원을 통한 CSP 평가 지원을 요청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상 각각의 금융회사가 각각의 워크로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보안원에서도 한정적인 인력으로 모든 평가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각각의 다른 금융회사가 CSP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더라도 현재 가이드사항에서는 동일한 CSP에 대해 반복적으로 동일한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보안원에서는 현재 이미 금융보안원이 평가를 진행한 CSP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타 금융사와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반복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원래 CSP 평가를 신청했던 해당 금융사에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미 평가를 진행했던 금융사의 승인 없이는 결과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AWS의 경우에는 이미 주요 고객사와 함께 금융보안원을 통한 CSP 평가를 완료한 상태고요. AWS 고객사의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유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즉, 금융사 간 직접적인 연락이나 요청 없이 저희를 통해 CSP 평가 결과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어카운트 매니저 분들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잡한 CSP 평가 및 그 결과 공유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AWS를 포함한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평가 절차 간소화를 요청드린 바 있고요. 금융보안원은 지난 5월 말에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공개적으로 앞으로는 대표 평가를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금융보안원이 주요 CSP에 대해 연 1회 금융회사를 대표해서 평가를 시행하고요. 그 결과를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적용되는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직접 공유해 줌으로써 평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평가에 대한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라도 AWS에 기반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고려하고 계신 사업자분들은 담당 AM분들을 통해 AWS에 대한 CSP 평가를 공유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상 클라우드 이용 시에 위스탁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은 금융당국에서 지난 7월 10일 처음 발표한 이후에 수정 작업을 거쳐 8월 7일 날 제공되었고요. 수정된 내용에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위스탁 계약서에 포함될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간단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위스탁 계약서상 반영해야 하는 내용이 총 10개 항목에서 개정 후에 5개 항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기존 1번 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의 2개 조항이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해외 전산센터 이용 및 무선망 금지와 같은 항목도 삭제되었습니다. CSP 안전성 평가 결과는 계약서의 포함 사항이 아닌 별도의 제출 자료로 빠졌습니다. 이게 해당 내용들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계약서상 포함될 내용에서만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준수는 하되
계약서상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개정안이 좀 더 많아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기존 버전에 비해서 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이 좀 더 분명해지고 그 범위가 줄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최근 변경 발표된 허가 심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 일정을 총 3차에 걸쳐서 예비심사 2개월, 본허가 1개월씩 총 3개월을 잡았었습니다. 또한 각 차수별로 각각 20개 기업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마이데이터 등록에 대한 선점을 위해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난 8월 19일에 변경된 심사 일정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차수를 나누어 각 차수별로 20개씩 심사를 하려던 계획을 2021년 초까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 약 40여 개를 대상으로 우선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자에 해당하는 40여 개 회사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기존 금융당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13일 이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을 기존 사업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준을 변경한 바가 없으므로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진 않지만 신규 업체로서 준비하는 고객사의 경우에는 기존 업체의 심사가 끝나는 내년 초부터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보고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상당 부분 이미 여수신, 보험, 카드, 금융투자, 전자금융업 등 이미 기존 금융 라이센스를 취득한 회사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의 신규 허가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감독국 신용정보팀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기존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다음에 금융감독원 보고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할 시에는 그 이용 전 금융감독원에 이용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보고는 중요 정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지 비중요 정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고유식별 정보 또는 개인 신용 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실제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날에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클라우드 이용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요 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이용 보고는 현재 금융감독원 IT 핀테크 전략국 내 디지털 금융감독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요 정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의 보고가 필요한데요. 지난 2019년 5월 금융위원회 Q&A 자료에 따르면 관련 서류만 중요 정보와 동일하게 준비를 하되 클라우드 이용 보고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클라우드 이용에 대해 금융당국은 정보 처리 위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탁 규정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보고가 아닌 정보 처리 위수탁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중요 업무에 대해 위수탁 보고를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첫째, 정보 처리 위탁 규정 제7조 3항에 근거해서 비중요 업무이고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금융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실제 클라우드 이용 10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회사의 중요도 평가 결과 역시 비중요 업무이고 금융거래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정보처리 위탁 규정 제7조 4항 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전자금융업자가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많이 혼동스러우실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 정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이용 보고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 디지털 금융감독국에 문의를 하시어 클라우드 이용 보고를 하시면 되고요. 비중요 정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금감원 내 각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부서, 즉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은행감독국, 보험사의 경우에는 보험감독국 등에 문의를 하시어 정보처리 위수탁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중요 정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위탁 규정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두 곳에 모두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세션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금융 관련 업을 준비하시는 고객사분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우영 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중간에 몇 번 테크니컬 이슈가 있었는데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김우영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앞으로 지금 참가하고 계시는 고객분들께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Q&A 세션을 준비를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편히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해당 PPT 자료는 저희가 그 세션 이후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부장님. 네. 실제 고객분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마이데이터 매뉴얼 상에는 그 클라우드 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금융사들, 마이데이터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금융사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은 정보 처리 위수탁으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수탁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적시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PPT 정책협력실 쪽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저희 내부 법무팀과 네. 그 계약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많이 논의하고 계시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성호님께서 AWS 클라우드 사용 시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도 사용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AWS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구축을 원하시면 그에 맞는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마이데이터 사업 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무엇이 가장 큰 장점일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아마 저는 회사에서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마 각 담당 AM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내일 있을 세션이 실제 어카운트 매니저 분과 솔루션스 아키텍트 분께서 마이데이터 사업 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예시라든지 아키텍처 등을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내일 세션에서 조금 더 해당 내용을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에 AWS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감독 당국 인허가에서 가장 큰 허들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된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이 전에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관련한 그런 허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막 법이 개정돼서 마이데이터 업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같이 고객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추후에 좀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성우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기존 금융회사는 식별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린 경우가 없는데 핀테크 업체의 경우 식별 정보를 올려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아마 클라우드 이용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관련한 IT 인프라를 제공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위에 고객분들께서 어떠한 정보를 올리시는지, 식별 정보를 올리시는지는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고객분들의 그 어떤 비즈니스나 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고객분들의 동의하에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또 혹시 지금 이 채팅방이 너무 공개적이어서 그 질문을 하시기가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EDM에 나갔듯이 금요일에 또 토크 엑스퍼트라고 저희 그 AWS와 클라우드그램의 전문가들이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 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그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사항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제 메일로 오늘 그 차임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 메일로 궁금하신 사항을 회신으로 주시면 저와 그 클라우드그램의 담당자분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모쪼록 그 중간에 몇 번 방송 사고도 있었지만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진행된 세션에 대해서는 아래 QR코드에 설문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찍으셔서 설문조사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